이렇게 급락이 나와버렸어요. 5,250원이나 이 가격을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대부분 최저가에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매도를 못 해버리니까 공포에 휩싸여 가지고 매도를 딱 치니까 최저점인 거예요. 거의 저점 부근에서 손절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팔고 나면 이렇게 또 상승이 나오기도 해요.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왜 초반부터 했냐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께서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재차 하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게 궁금하다라고 하셔가지고 그거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 오늘 설명을 끝까지 잘 들으시면 어차피 우리가 손절이라는 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주식을 매매하다 보면 손절은 하게 돼 있습니다. 100% 수익률을 가져가지 못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손절을 하게 됩니다. 이 정확한 손절 가격에서 손절을 못했다 그러면 대부분 최저가에서 파는 경우가 많아요.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기술적 반등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최저점에서 파는 일은 없을 거다. 최저점에서 팔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종목이 우리 기술적 반등이 왜 일어날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주가가 이렇게 급등이 나왔잖아요. 상승이 나오고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여기가 저점인지 여기가 저점인지 여기가 저점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상승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디서 기준을 잡아야 되냐면 이 상승 저점 대비 10%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이 상승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기술적 분석으로는 잡을 수는 없어요. 거래량하고 파동 이론으로 잡아낼 수는 있지만 이 왜 상승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1차적으로 상승한 이유를 알고 이 재료의 소멸인지 이 재료가 적정하게 다 반영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기술적 반등을 노릴 수가 있고 나올 수가 있고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일단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 주가는 이렇게 밀리면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겁니다. 주가가 이 구간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 여기서 못 샀던 사람들이, 그럼 요 저가에서 매수를 못 했던 사람들은 요 고점에서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고 매수를 못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다린단 말이에요. 아, 이 가격에 상승 폭의 뭐 절반이나 3분의 1 가격 정도 하락이 나오면 내가 매수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 10명이 모이면 이 사람들이 뭡니까? 대기 매수자가 되는 거예요. 이 대기 매수자들이 딱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피보나치 비율 배웠잖아요. 385, 618. 382 지점을 P1이라 그러고 5, 절반 5자리를 P2라 그러고 618자리를 P3라고 합니다. 다음부터 이렇게 표현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들으세요. 자, P1 가격에서 대기 매수자들이 10명이에요. 아, 지금은 비싸니까 내가 대기 매수자 10명이 딱 샀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기 매수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가가 이렇게 급락이 나와요. 그때 이 대기 매수자들이 매수가 확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주가는 기술적 반등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P1 가격에서 대기 매수자들이 들어왔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들이 사고 난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이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P1 가격까지 내려와서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싹 돌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0명이 기다리던 사람들이 매수가 딱 들어와요.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 순간적으로 싹 돌린 다음에 상승이 나오는데 이 구간에 하락할 때 있잖아요. 이 하락할 구간에 이 정도 여기 하락할 때 보고 있던 사람들이 저점이 잡혔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매수에 동참을 해버립니다. 상승이 확 나오겠죠. 상승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 구간에서 P1 가격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제가 정했죠. 10명이 샀다고 쳐요. 10명이 사가지고 기술적 반등으로 해가지고 전 고점까지 상승이 나오니까 이 10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차익 실현. 아, 수익 났으니까 팔아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이 10명의 사람들이 다 매도를 친다라고 가정합시다. 주가는 또 밀리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 고점을 넘어서 더 간다라는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 즉 소위 말하는 돌파 매매자들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여기서 고점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샀던 사람들 차익 매물이 나오니까 주가는 밀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P1 가격에서 매수가 들어오려면 이 상승했을 때 이렇게 상승했던 구간에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상승을 했을 거잖아요. 분명히 이 상승 구간에 재료가 소멸이 되지 않아야 되고요. 악재가 없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기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대기 매수자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고요. P1 가격으로 조정을 받았다고 쳐요. 여기에 상승했을 때 이슈가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그대로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왔을 때 또 10명의 사람들이 매수가 들어와요. 그리고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10명이 아니라 20명의 사람이 매수가 들어왔다 할게요. 대기 매수자 플러스 가격 메리트를 느끼고 대기 매수자 플러스 반발 매수가 같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20명의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반등 폭이 강하게 들어오겠죠. 세게 나오겠죠. 10명이 샀을 때는 이렇게 올라갔으면 20명이 사면 확 올라가겠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올라오면 전고점 부근에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하락하던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서 단타, 초단타, 돌파 매매하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돌파 매매하는 사람들이 주가가 밀렸다가 강하게 반등이 나오네. 여기 전고점을 뚫으려고 할 때 매수세가 확 들어와요. 근데 여기 돌파 매매하는 사람들이 20명이 아니라 한 50명이 들어와 버려요. 50명이. 아니면 100명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주가는 바로 슈팅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슈팅이 나와 버려요. 그렇게 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기술적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 현상이 만들어지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첫째는 뉴스입니다. 뉴스. 이 상승분의 뉴스. 뉴스가 좋아야 돼요. 우리가 재료가 좋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재료가 좋아야. 그래서 이 부분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거는 고민을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매일같이 뉴스를 봐야 돼요. 우리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제 데일리 뉴스를 매일 올려놓잖아요. 그 뉴스를 여러분들이 매일 확인을 하시면은 그 감각이 생길 거예요. 잘 활용을 하시면은 이 감각이 생깁니다. 이 감각은 뉴스 분석이나 재료의 어떤 분석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말이 딴 데로 샜는데 상승을 보였는데 P1 가격으로 조정을 받았어요. 기술적 반등이 싹 나오려고 그러다가 그냥 쭉 빠져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여기서 10명이 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5명밖에 없는 거예요. 대기 매수자가 5명밖에 없는 거예요. 대기 매수자가 5명밖에 없으니까 반등이 살짝 나오겠죠. 주가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기술적 반등이 P1 가격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강하게 반등이 별로 안 나오네. 그럼 이 종목은 메리트가 별로 없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상승했던 이 이슈가 약하다라고 그냥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뉴스를 따져보면 재료가 엄청 좋은 재료일 수도 있으나 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은 이거는 재료로서의 가치가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P1 가격으로 내려왔을 때에 반발 매수가 확 들어와줘야 반등이 세게 나오는데 확 매수세가 약하게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냥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가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 부분에서 호가창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호가창도 강의 영상을 올려드릴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호가창 강의는 지금 할 게 아니라 제가 미루고 있는데 그때 호가창이 필요한 건데 실시간으로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에 제가 호가창 강의를 올려드리기로 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유는 뭐다? 결국은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재료의 크기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그때 합의점이 어떻게 도출되는가? 이게 좀 이해가 제가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구간에서 가격 메리트가 생긴 거예요. 왜 가격 메리트가 생겼을까요? 이 구간이 여기가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그 양봉의 지지선이 여기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겁나게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 떨어지니까 가격 메리트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가격 메리트가 생기니까 10명의 사람이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기서도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 거래 실린 고점 종가 자리 부분에서 매수세가 확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꼬리가 확 달려버린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상승이 나오면서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지지선이 다음 지지선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아래 구간 내가 현재 주가가 5,500원에 있다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밀렸을 때 어디쯤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어디쯤이면 어디를 이탈하면 급락이 나올 건가를 미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자, 조금은 해소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아침에 데일리 뉴스랑 장 마감 당일 특징주, 당일 주도주, 당일 특징주, 주도주, 급등주를 또 모아놓고 시간에 상승했던 것까지 우리가 다 올려놓고 그 세 가지 정도는 올려놓고 있으니까 그거 매일 확인하면서 왜 종목이 상승했는지 차트만 계속 돌려보지 마시고 상승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같이 봐야 돼요. 차트도 보고 상승한 이유도 보고 그렇게 같이 보시면은 주식 실력이 상당히 빨리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유튜브에도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확실하게 보답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 제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은 따로 우리가 다 취합을 해 놓습니다. 나중에 뭐 유튜브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이게 점점 커지게 되면은 그분들한테 반드시 제가 혜택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같이 노력해서
같이 좀 성장한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좀 영상 잘 봐주시고,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댓글에 좀 리액션 좀 해주시면은 저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